원장님, 환자분들이 병원 내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가볍게 여드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났을 때 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깨끗하게 잘 세척이 되고 소독이 된 손이라면 괜찮긴 한데 이거를 완벽하게 자르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손으로 짜는 거를 권장드리지는 않고 면봉을 이용해서 짠다든지 압출기를 이용해서 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하죠. 짜도 되는 여드름, 짜면 안 되는 여드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여드름 자체를 염증이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냥 만졌을 때 애리고 땡땡한 거 약간 아플 정도 느껴지는 게 염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염증성 여드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여드름, 화이트헤드처럼 그냥 피지가 쌓여있는 면포성 여드름. 세 번째는 염증성 여드름이 훨씬 진행이 돼서 붉은 병변 안쪽에 농이 차있는 현황성 여드름.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붉기만 한 염증성 여드름은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붉기만 한 염증성 여드름들은 염증 세포들이 지금 막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이제 힘을 이용해서 짜버리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붉기만 한 염증 여드름들은 안 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했던 화이트헤드, 면포성 여드름, 그리고 붉은 병변에 농이 차있는 현황성 여드름은 짜야 되죠.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머리로는 짜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손이 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안하다가 보이면 건드리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짜고 있는 그런 본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손으로 건드는 걸 감추고 눈이 짜버렸다면 잘 짰다는 보장 하에는 후관리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 짰다고 한다면 일단은 병원을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를 받는 이유는 잘못 짰을 경우에 흔적이 나는 가능성이 높아요. 염증이 지나간 자리에 아니면 농이 지나간 자리에 조직이 좀 패이거나 아니면 붉은 자국이 있거나 침착이 남거나 이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짜고 빨리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손으로 건드렸다면 사실은 병원을 와서 케어를 받는 게 좋죠. 그럼 흉터가 안면 때 짜는 방법도 따로 있나요? 면봉을 이용하거나 압출기를 이용하는 건데 여드름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피지, 그 다음에 각질, 여드름, 균 이 세 가지가 뭉친 덩어리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꺼내는 게 압출이에요. 애매하게 위에만 짜버려서 조금만 나와버리고 다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피지가 안으로 숨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염증 물질이 다 나오지 않으면 염증이 더 악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확 짜야 돼요. 조금 팁을 드리면 여드름이 있을 때 여드름 병변이 직경이 있으면 이거보다 조금 두세 배 넓게 부분을 잡고 짜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염증 물질과 여드름균과 피지를 다 한꺼번에 꺼낸다 생각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잘 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인이 피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피가 좀 나요. 이걸 한 번에 짜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짜고 또 짜고 이러면 자꾸 이제 주변에 혈관이 압박되고 붉어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짜는 건 좋지 않죠. 여드름 짤 때 준비물이 필요하죠. 일단은 여드름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소독이 된 멸균된 바늘, 휴대용 바늘 요거는 약국가면 살 수 있어요. 찌를 수 있는 거. 그리고 압출할 수 있는 기구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면봉 또 압출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압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생제 연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짜는 방법은 넓게 좀 두툼하게 잡아서 바닥부터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짜야 되는 거고 압출기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드름 자체를 가운데에 맞추고 수직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지금 이 구조물 자체가 여드름 병변 주변 부분을 압박을 해서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좀 깊은 것들은 살짝 긁어냅니다. 근데 압출기로도 눌렀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피지가 굉장히 깊이 박혀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병원을 와서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도움을 받아야죠. 집에서 흉터 안 나게 하려면 지붕테이프나 기본 러브라든지 발라도 되는 걸까요? 압출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잘 짜내고 나서 후관리가 중요한데 짜고 났을 때 여드름균도 나왔을 거고 염증 물질도 나왔을 거고 상처가 나와 있고 오픈이 돼 있잖아요.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생제 연고를 좀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후시딘 연고, 박테로신, 에스로반, 크레오신 피 이런 것들을 좀 발라주고 재생 테이프는 여드름 패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여드름을 짜내고 나서 피부가 오픈되어 있는데 상처가 힐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프를 바로 붙이게 되면 피부와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부의 힐링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나중에 떼고 나면 더 붉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패치는 짜고 난 당일날은 붙이지 말고 하루 정도는 숨 쉴 수 있게 여드름을 부시고 그 다음날 붙이면 좋을 거예요. 집에서 여드름을 짜고 나면 어떻게 준비를 해요? 짜고 나서 아무는 게 힐링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한 3일에서 한 7일 정도만 쓰면 됩니다. 하루에 한 2번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바르면서 그 이후에는 선크림을 잘 바르고 보습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침착이 남거나 붉은 색소가 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여드름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지 않게끔 여드름이 덜 나게끔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피지하고 여드름균하고 각질 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피지 관리부터 얘기하면은 기름진 음식, 너무 단 음식, 너무 카페인이 많은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세안하고 나서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거 여드름 난 부분은 조금 피해주는 것도 좋아요. 물 많이 먹는 습관 그리고 수면 시간이 더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이 배출되죠. 근데 잠을 잘 안 자면 피지나 노폐물이 제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생길 수 있죠. 여드름균 관리는 우리가 클렌징 할 때 홈클렌징이나 제품들을 보면은 pH가 약산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약산성의 환경에서는 여드름균이 번식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런 클렌징을 좀 쓰는 것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빠서 병원을 못 올 때 근데 집에서 딱 봤는데 여드름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조금 대처하고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